네, 안녕하십니까. 수산물 관련 법령입니다. 자, 농산물 품질관리법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 나와 있는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나오죠. 자, 먼저 수산물의 표준규격입니다. 자, 표준규격에 관한 문제죠. 일단 이 표준규격에 관한 것은 제정 목적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고요. 자, 먼저 표준규격의 모습을 보게 되면 5조 내용이죠.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높이고, 즉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아울러서 공정한 거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포장 또는 등급 규격으로 된 우리 표준 규격을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일반점들 우리 표준 규격의 제정 목적을 쓰시오. 만약 이렇게 이제 2차에 우리 단답형이든 소술형이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세 가지 것을 고려하시면 되겠죠. 자, 방금 봤던 것처럼 상품성을 높인다. 상품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유통 능률을 향상하는 나와 있죠. 유통 능률을 향상한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정한 거래를 실현한다. 이 세 가지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다. 자, 일반점들 우리가 쓰는 파트에서는 전체 지문을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들이죠. 이게 상품성, 유통 능률, 공정 거래, 이런 표현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서술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준 규격에 관한 이양 내용은 포장 겉면에 일반적으로 표준 규격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우리 시행규칙 5조 내용입니다. 표준규격의 제정이 나와 있죠. 자, 일반적으로 표준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우리 표준 규격은 그냥 우리 가로넣기 대비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포장 규격하고 등급 규격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장 규격하고 아울러서 등급 규격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다른 게 만약에 가로넣기 써가지고 박스 넣어서 고르시오라고 물어보면 뭐 품위 규격이나 이런 건 전부 다 틀린 걸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포장 규격 또 등급 규격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행규칙 5조 2항을 보게 되면 우리 포장 규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포장 규격은 우리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포장 규격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문제는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지 아니했거나 또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럴 때는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우리 포장 규격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고 나오죠.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대신 이것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자, 여러분들 거기 7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것을 쓰시오 또는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이지요. 그걸 대비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자,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자, 거래 단위가 나오죠. 거래 단위. 자, 또 표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장에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 4개, 보통 치, 제, 설, 방 이렇게 해서 암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기타 품목 특성에 필요한 사항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장 규격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 이 7개 항목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자, 7개 항목에 관한 문제는 자, 거래 단위가 나오죠. 또 표시사항, 또 포장 치수, 또 포장 재료, 포장 설계, 포장 방법 이렇게 해서 치제 설방 해서 정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등급 규격이죠. 자, 일반적으로 등급 규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등급 규격을 정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품종별 특성에 따라서 자, 거기도 여러분들 9가지가 나오죠. 9가지. 자,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또 신선도, 건조도, 결점, 또 숙도 및 선별 상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급 규격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내용이지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색, 크고, 또 신건숙, 결선 이렇게 해서 9가지 정돈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급 규격을 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형색 크고, 자, 여러분들 형이 뭐죠? 형태. 자, 그리고 색깔, 크기, 고르기, 자, 또 신선도, 건조도, 숙도입니다.
자, 결점, 선별 상태에서 형세 크고, 자, 신건수, 결선, 그렇게 해서 암기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것 말고도 뭐 산지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틀린 지문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암기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표준교육의 고시에 관한 문제는, 자, 이번도 우리 수산물 품질관리 원장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자, 우리 표준 규격품을 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걸 사용하라고 권장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권장을 할 수 있다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표준 규격품 표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표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표시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포장 겉면이죠. 자, 겉면에 표준 규격품에다가, 자, 일반적으로 우리 표준 규격품이죠. 자, 규격품에다가 자, 함께 일반적으로 표시해야 될 사항들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우리 1회 시험에는 단답형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가로넣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규격품 표시에다가 플러스, 자, 같이 표시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품목, 자, 또는 산지 또는 품종이죠. 그래서 일단 품목, 우리 품목, 산지, 품종 딱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생산 연도는 공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수산물에서는 필요하지 아니할 것이고요. 자, 불러서 등급. 자, 그리고 무게. 자, 무게는 중량을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무게 또는 중량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또 인적사항이죠. 자,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의 명칭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자라든가 또는 우리 그 단체죠. 단체의 명칭 또는 전화번호.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표준규격품 표시할 때 있어서 함께 표시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같이 표시할 사항들은 품목, 산지, 품종입니다. 품목, 산지, 품종. 자, 그리고 등급, 무게. 아울러서 인적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산자나 생산단체 명칭, 전화번호. 그렇게 해서 암기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 표준 규격에 관한 파트는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품질 인증으로 들어갑니다. 자, 품질 인증에 관한 문제는 자, 일반점들 우리 다룰 게 많이 있어요. 자, 우리 14조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수산물의 품질 인증이 나오죠.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반적 품질 인증제도 실시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품질 인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품질 인증에 관련돼 가지고는 첫 번째, 자,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하는 건 맞고요. 자, 품질 인증의 대상 품목입니다. 자, 이번 대상 품목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품질 인증의 대상 품목은 자, 수산물인 건 맞는데 자,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이 나오죠? 식용 목적입니다. 대상 품목에 관한 것은 자, 식용 목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품질 인증의 기본적인 대상 품목은 식용 목적이라는 것, 또 수산물이지요. 수산 가공품은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식용 목적의 수산물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한 자는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의 신청으로 나와 있죠. 자, 하지만 품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는 자, 신청의 결격서입니다. 자, 인증을 받고자 한다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 나오죠. 한마디로 결격사라고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가 일반적으로 인증 취소되고 자, 품질 인증이 취소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1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벌금 이상형이죠. 자, 그래서 벌금 이상형의 확정이 되고 역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품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는 자 이렇게 물어본다는 이야기죠. 품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는 기본적인 결격사를 쓰시오라고 해버리면 자, 품질 인증이 취소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벌금 이상형이 확정되고 일반적으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신청할 때 서류 문제입니다. 자, 품질 인증 신청할 때 기본적인 제출 서류에 관련된 문제죠. 신청할 때 신청 서류에 관련된 문제다.
자, 신청 서류는 신청서에다가 첨부 서류가 나오는데요. 이 첨부 서류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신청 품목에 생산 계획서가 들어가야 된다. 자, 생산 계획서.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제조 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가 나오죠.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 공정서하고 그리고 설명서입니다. 자, 이게 첨부 서류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이 공정 개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공정서를 썼습니다면은 공정 개요서, 제조 공정 개요서, 제조 공정을 계략적으로 요약해 놓은 그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단계별 설명서, 이게 첨부 서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품질인증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 종류를 혹시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신청서 들어갈 것이고, 아울러서 생산 계획서가 들어갑니다. 또 제조 공정 개요서, 또 단계별 설명서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시행규칙 29조 품질 인증의 기준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 품질 인증의 기준에 관한 문제는 자, 우리 사회 때 서술형으로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 품질 인증을 해줄 때 인증 기준입니다. 인증 기준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인증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첫 번째가 유명도가 높거나 내지는 상품으로서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암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명도 또 다른 상품하고 비교했을 때 차별성 인정돼야 되겠죠. 차별화, 유명도나 차별화 이 단어를 기억했다가 쓰실 때는 풀어서 쓰실 줄 아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해당 수산물이 그 산지에 유명도가 높거나 또는 상품으로서 차별화가 있을 것 그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두 번째 기준점 제시하는 것은 자, 수산물이 품질 수준 내지는 그 수준 확보를 하거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생산 기술 또는 시설 자재 등이죠. 이걸 갖추고 있을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생산 기술 자, 그리고 또 시설이나 자재죠. 자, 이런 것을 갖추고 있을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시설 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자체 품질 관리 체제입니다. 자, 스스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품질 관리 체제 또는 사후 관리 체제죠. 자, 이런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품질 인증 기준에서 서술하시오라고 문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것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암기하셨다가 풀어서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산지로서 유명도가 높고 또 상품으로서 차별화가 인정돼야 된다. 또 일반적인 생산 기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그 수산물의 생산 품질, 즉 품질 수준을 확보하거나 유지를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품질 확보를 위한 생산 기술 또는 자, 그걸 생산하기 위한 일반적인 시설 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이 두 단어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자체 품질 관리 체제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수산물 생산 출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품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유통 과정이죠. 유통 과정에서 사후 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자, 그래서 이 부분 단어들 체킹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증기준은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행규칙 31조입니다. 인증심사 절차인데요. 인증심사 절차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 여기는 서술형이라보다 단답형, 가로넣기라든가 또 그 집어넣기 문제가 한 번씩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증심사 절차입니다. 자, 심사 절차에서도 우리가 특히 봐야 될 것은 자,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 그 주체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나 품질인증기관장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 사망을 하나 보셔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생산자 집단입니다. 자, 생산자 집단이 신청했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그 구성은 전원이죠. 그래서 각각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증 심사 절차에서는 여러분 하나 기본 체킹해야 될 것이 자, 우리 생산자 집단이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생산자 집단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일반적 그 생산자 집단의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구성원 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 전원에 대해서 각각 심사를 해야 된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구성원 전원 또는 각각 이렇게 가로넣기 대비해서 하나 정돈해 주세요. 자, 물론 예외적으로 우리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 그때는 달리 일부 구성원을 선정해 가지고도 심사할 수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적합성이 인정되면 이제 인정을 해 줘야 되겠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부적합할 때 문제죠. 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상에서 일반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 자, 심사에서 적합성이 인정이 되면 인정을 해주면 될 것이고, 자,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부적합 판정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부적합 판정입니다. 자, 그럴 때는 당연히 그 이유를 통지조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지체 없이 왜 부적합한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가지고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부적합할 때는 지체 없이 자, 일반적으로 그 사유를 통지해 준다 이렇게 보시고, 자, 물론 예외적으로 자, 부적합하지만 경미한 사안이어서 보완을 하게 되면 적합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기준이 10일입니다. 그래서 10일 이내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해가지고 보완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자, 그럴 때는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그 기간을 줘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해가지고 적합 통보해주면 될 거다. 심사 절차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적합성이 인정되면 인정해주면 될 것이고, 자, 부적합하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지체 없이 사유를 통지해 주는 것이죠. 근데 부적합하지만 보완이 가능하다면, 자, 그때 보완 가능 기간은 10일입니다. 10일. 10일 이내에 기본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는 자, 기간을 줘가지고 보완을 하게 해서 적합성을 인정받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심사 세부 실시 요령이 우리 고시에 나와 있죠. 자, 내용에 아마 중복되기 때문에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그 2항을 보게 되면 실효수거 나와 있죠. 그러면 실효수거할 때 실효를 수거하게 되면 실효수거증을 작성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 신청인 또는 한 분은 인정기간이 따로 보관한다고 나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거기 사항을 보게 되면 인정심사반이 자, 심사하는 경우죠. 이때는 현지 방문해서 심사한다라고 봐두시고요. 현지 방문할 때는 신청인 입회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5항에는 생산자 집단 나오죠. 자, 일단은 전체 구성원 각각 심사. 내용이 중복되는 걸 하시면 됩니다. 생산자 집단일 때는 구성원 전체입니다. 그리고 각각 심사다. 이 포인트 잡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기본적으로들 우리가 다뤄야 될 기본 파트 테마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절차 등을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행규칙 32조입니다. 자, 품질 인증에 표시사항이 나오죠. 자, 표시사항에 관한 문제는 자, 표지 도형이 있고, 자, 제도법에 관한 것은 여러분 간간히 가로넣기 해서 아마 가고 나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시사항에 관련된, 즉 다시 말하면 우리 표시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품질 인증의 표시사항 등인데, 자, 표시사항에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도법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한 2개 정도만 딱 체킹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글 및 영문 글자죠. 그래서 한마디로 글자는 고딕체다.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색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시할 때 그 색상에 관한 문제는 자, 기본 색상은 녹색입니다. 그래서 기본 색상은 녹색으로 한다. 자, 대신 녹색이지만 여러 가지 색깔 고려해 가지고 자, 우리 파란색 또는 빨간색도 가능하다. 자, 녹색이지만 기타 고려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파란색도 쓸 수 있고 또는 빨간색도 쓸 수 있다. 자, 여기 놈들 가로넣기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정도 자, 고딕체가 쓰는 것이고, 아울러서 색상은 기본 색상은 녹색이에요. 하지만 고려해 가지고 파란색 또는 우리 빨간색으로도 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하나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우리 품질 인증에서는 우리 표시 방법에 관한 문제거든요. 자, 이분들 여러분, 우리 서술형 나올 수도 있고, 자, 또는 우리 가로넣기 나올 수도 있죠. 자, 우리 사회 때는 가로넣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품질 인증에서 항목별 인증 방법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시 항목별 인증 방법입니다. 먼저 표시 항목에 관한 것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산지가 나오죠. 산지 또는 품명입니다. 품명. 자, 또는 생산자나 생산자 집단이 나옵니다. 생산자나 생산자 집단. 자, 또 한 가지가 일반적인들 양식 조건이 나오죠. 즉 생산 조건입니다. 생산 조건. 자, 그래서 일반적 표시 항목별 인증 방법은 네 가지. 자, 산지, 또 품명, 자, 그리고 생산자 또는 생산자 집단, 그 생산 조건입니다. 자, 우리 사회 단답형 문제에서는 자, 요 내용을 써놓고, 자, 산지인지, 품명인지, 생산 조건인지, 자, 그걸 가로넣기 해서 사회 단답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일반적 산지에 관한 문제죠. 자, 일반적 산지는 자, 우리 시군구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인정이 나오죠. 산지는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명칭이다. 자, 행정구역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물론 자, 신청인이 강이나 해역 등 특정 지역의 명칭으로 인증받기 희망한다 나와 있죠. 이럴 때는 그 명칭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행정구역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하지만 자, 예외적으로 자, 우리 산지를 표시할 때 해역이나 강, 다시 말하면 특정 지역의 명칭으로도 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의 명칭으로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인증 방법에서는 산지는 먼저 시군구 행정구역 명칭을 하는 게 원칙이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강이나 해역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슨 강 또 무슨 해역 등입니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품명입니다. 자, 품명은 당연히 표준어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표준어.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 우리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으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품명은 표준어로 인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생산자 집단 나오죠. 자, 여기는 일반적 명칭, 주소, 전화번호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생산자 집단은 명칭, 자, 또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인적사항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어요. 또 생산 조건은 자, 자연산이냐, 양식산이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산인지 또는 양식산인지를 표시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우리 사회 단답형 문제처럼 이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가로넣기 해가지고요. 일반적으로 뭐 행정구역을 먼저 가로넣기 한다든지 또는 표준어를 묶은다든지, 자, 또는 일반적으로 자연산, 양식산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을 생산 조건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품질 인증의 인증 방법에 관한 것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돈해 주시면 되겠다. 네 가지 방법. 산지, 품명, 생산자 집단, 그리고 생산 조건 네 가지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 표시 방법에서는 자, 이런 표시 자체, 품질 인증 표시 자체는 포장 용기 겉면에 표시하는 게 맞겠죠. 표시 장소는 우리 포장이나 용기 겉면에 하는 것이 맞다. 자, 하지만 자, 일반점들 거기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나오죠. 이때는 꼬리표 부착해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포장 용기 겉면에 일반적으로 표시하지만 예외적으로 자, 포장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죠. 자, 포장하자면 겉면에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꼬리표를 부착할 수 있다. 꼬리표.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이 꼬리표 부분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꼬리표를 부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올라 시행규칙 33조는 우리 품질 인증서 발급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품질 인증을 하게 되면 인증서 발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인증의 유효기간입니다. 자, 우리 인증 유효기간을 체킹할 것이고요. 자, 유효기간은 여러분 연장 갱신까지 같이 정돈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품질 인증의 유효기간 등입니다. 자, 유효기간 등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3회 단답형 문제도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일단 품질 인증의 유효기간은 자, 인증받은 날로부터 2년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건 가로넣기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품질 인증받고 나서 2년입니다. 2년. 자, 2년 딱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품질 인증은 유효기간이 2년이다. 자, 다만 단서가 있죠. 자,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면 자, 우리 4년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품목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자, 품목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자, 4년 범위에서 정할 수도 있다. 유효기간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자, 품목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생산 출하 과정이 1년 이상인 경우로 나와 있죠. 품목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생산이나 출하하는 과정이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인증기간을 2년 해버리면 너무 짧다는 거죠. 자, 그 경우에는 4년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4년 범위니까 3년, 4년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것을 보시면 3년 범위로 정한 것도 있고 4년 범위로 정한 것도 있다. 자, 항목에 관한 것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은 맞아요. 맞는데 자, 우리 품목의 특성상 4년 범위로 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3년 범위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자, 뱀장어이라든가 또는 굴, 자, 또는 김, 또는 미역, 자, 또는 다시마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3년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고요. 자, 4년으로 정하는 것은 전복. 전복은 여러분 양식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년간 우리 양식을 시켜서 또 그게 또 생산을 즉 다시 말해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 전복의 품질 인증 유효 기간은 4년. 자, 또 뱀장어 또는 굴, 김, 미역, 다시마죠. 이건 3년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증의 유효 기간은 2년이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산 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유효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겠죠. 4년 범위인데 그 4년 범위 중에서 3년으로 정하는 품목들. 자, 뱀장어, 굴, 김, 미역, 다시마. 자, 전복은 4년입니다. 그래서 인증 유효 기간은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올라서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유효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기본적 절차가 나와 있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죠. 품질 인증을 받고 나서 일반적으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신청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 줄여서 국립원장이라고 쓸 겁니다. 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있고 또 인증받은 A가 있다고 봅시다.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은 자, 보통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보통 사람들 잘 유효기간을 기억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지를 해주돼 있죠. 자, 그럼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주면 됩니다. 자, 2개월 전까지 통지 알려준다는 이야기죠. 2개월 전 통지서가 오게 되면 자, 연장을 한다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이 가능한 것은 유효기간 범위입니다.
유효기한 범위 때문에 2년 범위겠죠. 물론 이제 3년, 4년도 있겠지만 유효기한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가로 넣기 이렇게 대비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2개월, 1개월 딱 해서 구별해서 하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법 16조입니다. 자, 우리 품질 인증의 취소 사유가 나오죠. 자, 인증 취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증 취소 사유를 서술하시오라고 나오는 그런 문제를 대비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다 나와 있고요. 하나는 인증 취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인증 취소는 여러분들 4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입니다.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자, 이 경우는 항상 거짓, 부정한 방법 인증에 관한 것은 인증 취소를 하여야 한다. 기억해 두시고. 자, 나머지 3가지 사유는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예요. 자, 첫 번째 거짓 부정은 정리됐고요. 자, 두 번째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증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자,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기억해 두시고. 자, 또 한 가지는 시정 명령이나 판매 금지 또는 일반 표정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죠. 자, 시정 명령이나 또는 판매 금지 또는 표시 정지 등입니다. 이런 처분을 받고 말도 따르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응하지 않는 경우,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4번째는 우리 업종 전환 폐업이 나오죠. 생산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자, 업종을 전환했거나 내지는 폐업 등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이 어려운 경우, 생산 곤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3가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인증 취소 사유를 서술하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자, 거짓 부정 인증받은 경우, 인증 규제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시정 명령 판매 금지 표시정 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 업종 전환 폐업 등으로 생산이 곤란한 경우. 그래서 이 종류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품질 인증은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요. 인증 기간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